정청래 의원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여러 일화도 남기고 여러 장면을 남겼는데 그 이미지 정청래 이미지 띄워주세요. 예, 당대표 출마 지금 선언을 했는데 정청래 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뭐 예상 범주 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게 네. 법사위원장이 당대표를 출마 선언을 하려면 법사위원장부터 내려놓으셔야죠. 법사위원장 안 하겠다. 지금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다시 야당 몫으로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민주당도 예전에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고 법사위원장부터 내려놓고 당대표 출마를 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제 출국을 하잖아요. G7으로.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굉장히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정도의 전쟁인데 자, 정청래 여당 당대표가 만약에 정청래가 된다 하면 미국의 리포트 보고가 올라가는 게 1989년에 미국 대사관저에 대한 그 폭탄 테러부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다 끝난 일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 정청래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학생들 몇 명이서 건국대학교 국문학과 학생회실에서 사흘간 그 모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3일이죠. 사흘간 모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미국 대사관을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차량을 뛰어넘어서 월담을 합니다. 월담을 하자마자 폭탄을 하나 터뜨려요. 폭탄을 몇 개 갖고 갔냐면 사제폭탄 4개랑 또 사과탄이라 그래서 그런 거 한 6개랑 그리고 쇠파이프랑 화염병 6개랑 이렇게 갖고 갔다고 해요. 들어가자마자 폭탄을 터뜨려요. 그러면 경비원들이 달려올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다른 루트로 가서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응접실에 들어가서 미국 대통령 초상화를 다 때려 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의자로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그 다음에 경찰이 올 때 외쳤던 게 뭐였냐면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를 반대한다. 그레이 대사의 추방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외치면서 인질극을 하면서 폭탄을 또 터뜨려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사고가 왜 크게 안 났냐? 폭탄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불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45분 만에 잡히고 징역살이 2년을 했는데 미국 대사관저에 쳐들어갔다는 역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기 힘든 아마 그런 역사일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미국 대사관저에 쳐들어갔던 그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여당 당대표가 된다? 이거 정말 외교 문제로 어떻게 불거질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제가 한 발자국 나가자면 저렇게 해서 2년 징역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했던 게 마포구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저 학원에서 뭘 가르쳤을까 저는 너무나 걱정돼요. 그분들이 지금 다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됐을 거 아니에요. 마포구에서. 네네. 어쨌든 여당 대표로 나올 거는 예측이 됐지만 법사위원장을 내려놔라. 하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의 시선은 고깝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어제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또 다른 논란거리인데요.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뭐 1인 사당화, 1인 체제 이런 이야기 그간에 뭐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늘 하던 얘기처럼 드리지만 이제 이재명이 정청래다.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이재명이다 했는데 이제 이재명을 동질화해서 1인 사당화 주역으로 내가 1인 사당화의 이제 대표 주제가 되겠다. 내가 이 민주당을 독재 정당 1인 체제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분신이다. 뭐 이런 걸 선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것은 이제 그 사선 정치인으로 말하기에는 다소 좀 창피하지 않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좀 생각이 들면서도 민주당 내 정치 지형이 좀 희한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일단은 정청래 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런 뭐 속칭 말하는 개파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정청래 사단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라도 지금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파가 없는 것은 정청래 의원이 말이 좀 세지 않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하니까 의장놀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 없이 좌우 없이 말이 세게 나가기 때문에 주변이 사람이 안 모이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곧 나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정청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고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에 정청래는 당대표 하기에는 좀 껄끄럽다. 안 된다라고 하면 아니 내가 이재명인데 너 이재명을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역으로 무논리성, 무지성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외치고 보는 겁니다.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나다. 근데 나를 반대해? 그러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무지성으로 외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당대표 선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떠한 그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현직에 대해서 몇 명을 잡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좀 정말로 정치 양상이 좀 희한한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뭐 그 속칭 말하는 지금 뭐 친한계든 친윤계든 이런 분들이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 한동훈이라는 전 대표도 그냥 꽃길 깔아줘가지고 당대표 되고 지금 밖에 계시잖아요. 근데 개파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입당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개파가 있다 보여지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저렇게 사선을 했어요. 근데 사선도 17대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말이 사선이지 4416이 아니라 한 24년을 있었던 분이거든요. 24년을 있었던 사람인데 사선인데도 개파가 없어 보여지고, 이거 좀 양상이 원래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많을수록 개파가 있어야 되는데 좀 희한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어쨌든 민주당 내 의원들이 정청래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내가 이재명이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정청래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개파 난 반대일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출마 준비를 하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네. 지난 대선 때 이 정청래는 뭐 골목 선대위 뭐 이런 게 이제 선대위에 구성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 위원장을 맡아서 광주 전남 지역을 내려갔어요. 본인이 자진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자기 지역구 마포 지역은 그냥 서울 지역을 떠나서 골목 선대위란 이름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 내려가서 선거운동했는데, 그때부터 야 대선을 당 대표 아예 기반을 다지려고 저렇게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하고,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가 임기가 곧 조만간 끝나면 출마할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 박찬대 정청래의 대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정청래 의원이 대선 때 호남 지역에 내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마 대선을 위해서 호남 지역에 내려간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들을 득표를 20%를 넣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은 희한하게 다음 국회의장 선거에도 당원 득표를 넣는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국회의장들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인데, 근데 저러한 발판을 만든 게 사실 정청래 의원이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들어간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은 일반 당원들의 당심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다만 내가 이재명이다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진보 보수를 딱 붙여놓고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당연히 높게 나왔겠지만, 진보들끼리 붙여놓으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저렇게 호남 지역에 공을 좀 들이는 것이고요. 박찬대와 정청래를 비교하자면, 뭐 제가 굳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박찬대가 좀 더 낫습니다. 예. 굳이 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둘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박찬대 그 의원은 그래도 그 국군 만기 전역, 병장 만기 전역을 했어요. 정청래 의원은 군 면제인 거죠. 아까 말한 그 미 대사관 저 폭탄 테러 때문에 군 면제인 거고, 또 박찬대 그 의원이 그나마 한국 회계사와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는 건데, 정청래 그 의원은 사실 어떻게 하다가 사선 의원까지 하게 됐는지와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지, 전문성도 전혀 결여돼 있어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90년대 초반부터 학원을 운영해가지고 표심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사선 의원이고. 맞아요. 지지 기반 그렇게 해서 학원에 이제 학부모들도 있고. 예. 또 유관 이제 학부모들 외에 가족들도 다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커오니까 그 지역에 사는 또 아이들도 네. 유권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지지 기반이 정치적 기반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고, 이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이건 안정성인데 정청래 의원이 이게 통당통당 징검다리를 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요. 사실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붙으면 결국 선거 캠프와 보좌진들의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 싸움이 시작되는데, 박찬대 그 운영위원장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회의가 길어지거나 혹은 상임위에서 회의가 길어지면 위원장들이 각 보좌진들이나 기자들한테 간식을 주는 위원장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좀 박찬대 위원장이 세심하다는 보좌진들의 평가를 받는데, 희한하게 간식을 줄 때 뭐 빵을 주던가 초코파이를 주잖아요. 네. 거기에 박찬대 얼굴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그 스티커가 네. 좀 국회의원의 근엄함이 아니라 좀 귀여운 스티커를 붙입니다. 보좌진들이 그냥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얼굴 발그스해가지고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떠한 선거 전략도 박찬대 의원이 좀 높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어차피 여당 원내대표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에서 사퇴해봤자 보수 진영의 상임위원장을 한석을 갖고 갈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굳이 두 명을 비교하자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박찬대가 낫다라는 것이고, 도진개진이긴 하지만 네. 그중에 하나를 뽑으라 하면, 그리고 뭐 저는 이런 박찬대가 낫다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다른 표현을 쓰자면 정청래는 안 된다. 정청래는 안 된다. 위험합니다. 정청래 같은 인간은 안 된다. 네, 정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까지 준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참
참고 있고 용납해서 드린 거고 음. 여당 대표를 준다면 이거 정말로 대한민국 어디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당장 있을 뭐 여러 가지 남북 관계나 혹은 전 세계사적인 관계도 그렇고 또 경제 정책도 그렇고 또 우리 사법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단 하나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